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주제 보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사타구니 통증이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사타구니 통증과 척추 관절 질환, 이 영상으로 끝내세요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사타구니 통증의 원인 다양합니다. 사타구니 통증은 이제 의외로 상당히 많이 이 병원을 방문하는 주요 증상 중 하나예요. 환자들이 오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린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 부분이 당겨진다, 혹은 저린다, 콕콕 쑤신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하면서 환자들이 사타구니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가끔씩 또 의학용어를 사용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왔는지 서해부 통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고관절 통증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주위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익숙한 곳이니까 사타구니, 고관절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증상 중 하나는 척추 관절 질환이에요. 아무래도 척추 관절 질환이 사타구니 통증하고도 관련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실 때 사타구니란 표현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관절이란 표현도 하신다고. 하지만 이 척관 질환 말고도 척추 관절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비뇨생식기 질환이 생각보다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남자들은 전립선이라든지 생식기의 기관하고 연관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뇨생식기계 질환, 방광염이라든지 또 결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질환이 여기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익숙한 질환이죠. 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해부 탈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타구니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으로 이제 뱃속에 있는 일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탈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이게 몽골몽골 만져지다가 쏙 들어갔다가 이런 형태도 자주 보이게 되고, 나이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소아에서도 종종 관찰이 많이 되죠. 이외에 이제 정맥이나 혈관 질환도 이렇게 사타구니 통증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 관절 질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환자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환자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5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 사타구니 통증으로 오셨어요. 예. 환자분은 사타구니 통증이 분명하게 있고, 근데 사타구니 통증만큼 불편한 게 허리 통증이에요. 그러면서 우측 앞 허벅지가 저리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병이 의심되나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척추 질환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허벅지 저림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 허리도 아프잖아요. 척추 질환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골반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오른쪽 고관절 자체에 병이 좀 달라져 보이는 소견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동그랗게 보이는 게 고관절이고, 이렇게 이 고관절을 싸고 있는 것을 비구라고 하는데, 소켓같이 생긴 거죠. 고관절이 이렇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으면서 약간 비껴나가 있고, 이 라인을 그어서 재어보면은 양쪽이 안 맞는 거죠. 물론 이제 골반이나 허리가 양쪽이 꼭 그림처럼 대칭적이진 않아요. 대부분 다 비대칭이고, 하지만 이거는 정상 범주를 좀 벗어날 정도로 어긋나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도 있고, 앞쪽에 뭔가 불편감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척추 질환이 굉장히 의심되는 증상인데, 사실은 고관절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관절 질환을 원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고관절 질환은 2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언가 선행되어져 있던 고관절의 염증이나 손상이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나 혹은 현재에 동반된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류마티스성 고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으면서 고관절을 침범한 경우나, 아니면 어릴 때 화농성이나, 요즘은 좀 드물긴 하지만 결핵성 관절염을 앓았거나,
혹은 이제 선천적인 질환들, 비구 이형성증이라든지 소화기 때 병변이 있어서 이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이가 들면서 52세면은 고관절염이 오는 나이치고는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고관절은 상당히 단단하고 튼튼한 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차적인 퇴행성 관절 손상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상적인 증상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 통증이랑 운동 범위의 감소가 있어서 양반다리나 다리를 꼬는 것도 힘들고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의사들도 환자를 보실 때, 그 진료를 하실 때 환자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그러면서 고관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반다리나 뭐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허리 쪽으로 오고 그러면 사실상 디스크나 협착증도 이런 증상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증상만으로 완전히 구별을 짓기는 어려운데 제가 요 아래다가 패트릭 테스트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의사들의 차트를 보면은 요 검사를 하고 양성이라는 걸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 게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체크하는 방법. 지금 보시면 한쪽을 약간 양반다리 한 것처럼 이렇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무릎에 이 안쪽을 눌러주면서 반대쪽의 고관절을 잡아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굽혀진 이 부위에,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요 주위의 관절염이나 관절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굉장히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은 이 병은 다른 것이 허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검사만큼 이학적인 검사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이렇게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할 때 스태프들이 굉장히 설명하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환자를 항상 진찰할 때 이러한 피지컬 exam, 이학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고관절의 병이 있는데 왜 허리가 아플까요? 이게 의문점일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게 있죠? 네. 이게 뭐죠? 탁자입니다. 그죠?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가 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탁자가 골반인 거고 그 위에 올려놓은 게 우리 몸의 상체겠죠. 그래서 골반 위에 척추도 올려져 있고 우리 몸에 상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반을 탁자에 비유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되죠? 흔들거리죠. 물은 쏟아질 수 있고요. 그죠? 물병도 넘어질 수 있고요. 바로 이 불안정성이 오는 거예요. 마치 계속 흔들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절 자체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은 이 고관절의 병변이 결국엔 척추 축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축으로 오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깨끗한 사람인 경우에도 고관절 자체만의 병으로도 허리 통증이 충분히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고관절에 이런 변변이 생겨서 척추의 불안정이나 축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빨리 퇴행이 생겨요. 그래서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또 협착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이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은 병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척추와 고관절은 같은 축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축성 통증의 원인이 되고 추간판과 관절 퇴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76세 남자 환자분 사례예요. 우측 서해부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셨을 때. 자, 서해부란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학 용어로 좀 알고 오신 거죠. 공부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관절 통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허리 통증은 없대요. 그래서 본인은 통증 부위에 대해서 주사 치료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고관절과 서해부에 이렇게 딱 꽂혔어요. 꽂혀서 오셨고 환자분이 고관절 쪽에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검사를 해보았는데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얀 색깔로 힘줄염들이 좀 있어요. 석회가 이렇게 끼인 것들이 있죠. 근데 관절면은 깨끗하고 패트릭 같은 검사를 해봤을 때도 운동 범위 감소는 거의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MRI를 빨리빨리 덜컹덜컹 찍어버리면 좋겠지만 MRI가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 환자분하고 상의를 한 거죠. 그 전에 허리도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MRI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골반 쪽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나는 허리는 검사를 해봤고, 나는 좀 이렇게 골반이 원인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갖고 봤더니 이 부분이 약간 어긋나는 걸 살짝 알 수가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오셔갖고는, 나는 엑스레이 검사하고 MRI 검사하고 왜 둘 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엑스레이는 MRI에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배열이에요. 배열과 움직임, 각도를 알 수 있는데 움직일 때 약간 어긋나는 게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척추에도 약간의 불안정이 있고 골반에도 힘줄염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MRI 검사도 한번 허리는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해봤던 MRI를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됐어요. 디스크는 굉장히 두꺼운 상태인 거고 전방전이증과 협착이 있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디스크 자체는 두껍지만 허리가 약간 어긋나면서 협착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실제로도 단면도에서 협착이 있는 거죠. 근데 허리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허리에다 난 주사를 맞았는데 나는 허리 주사 맞아 그걸로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대요. 지금 계속 서해부 통증이 있다는 거죠. 내 고관절이 아프다고. 골반 쪽 검사를 해보자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전방전이증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전방전이증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물론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당김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은 맞기는 한데 퇴행성 디스크를 동반하거나 추간공 협착이 생기면 이런 전방전이증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허리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주사 치료를 조금씩 돌아가면서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다이거너스틱 블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씩 짚어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픈 통증 부위에다가도 주사를 해보고 고관절 주위에다가도 주사를 해봤는데 별 큰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경 쪽에다가 전방전이증이 있는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아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증상의 개선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죠. 서해부랑 엉치 통증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진단적인 의미에서 또 치료적인 의미와 동시에 신경치료나 시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던 분처럼 이분은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허리 쪽에도 주사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럼 허리 쪽에 주사를 맞았을 때는 그때는 효과가 없어서 척추에 대한 주사 거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엎드려서 맞는 주사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지네츠치 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했다면은 지금 협착이 있는 부위까지 약물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정반전이증에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신경 치료의 일종이거든요. 하지만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카테터 시술 같은 걸 했다면은 해당 부위에 직접 약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효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매번 그 엎드려서 맞는 주사가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똑같은 주사를 맞는 건가요? 그러면 설명을 드려요, 의료진이. 이번에는 여기를 치료해 보고 이번에는 여기를 치료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포커스를 맞추고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왜 그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하시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마지막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왼쪽 서해부 통증이고 60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옆구리 통증이고 이분은 허벅지도 아픈데 제일 많이 아픈 건 사실 서해부고 배가 많이 당긴다고 그러셨어요.
네. 처음엔 배가 너무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내과에서 검사를 하셨어요. CT도 찍었고, 또 내시경 하는 그 뭐 건강검진 연도도 맞아갖고 위대장 내시경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내과에서는 검사를 해봤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건 없다. 그래서 그런 큰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신 거죠.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병원도 가보게 되고 그런 내과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쪽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면서 중간에 다른 병원에서 통증 클리닉 주사를 좀 맞았었는데 그때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면서 거기 계시는 원장님이 척추 질환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번 조금 큰 병원을 가보시죠 라고 하고 권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는데 그쪽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아래쪽에 보면 5번하고 이렇게 천추 1번 사이에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지금 이게 5번 허리뼈거든요. 요건 4번이거든요. 3번하고 4번 사이에도 이렇게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변성되면서 이렇게 골극이라고 해서 뼈도 좀 자라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3, 4번하고 5번 천추 1번에 뭔가 병이 있지 않을까. 주사로는 한시적이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병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쪽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해보았더니 자 보시면 3, 4번, 5번 천추 1번하고는 다르게 2번, 3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이시겠죠? 이렇게 2번, 3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와는 다르게 MRI 상에서는 요추 2, 3번의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는 침범을 하는 신경 뿌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제일 많은 게 4번, 5번이니까 4번, 5번은 허리, 엉덩이 통증이 많아요. 엉덩이 통증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2, 3번은 사타구니 통증이 매우 빈번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땠죠? 배가 땡기고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론 배가 아프다고 해서 척추병원을 먼저 간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당연히 내과적인 진료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증상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에도 충분한 보존적 치료랑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열된 디스크에 대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MRI상에서 봤던 것을 직접 보면 이게 바로 터진 디스크예요. 네, 지금 이렇게 뭔가 노랗게 박혀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게 이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던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 뿌리와 터진 디스크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포셉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은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비수술이 아니고 시술처럼 가볍게 이야기하더라도 내시경은 수술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를 한 거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보면 이 신경 뿌리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눌려 있으면서 신경 주위가 염증이 생기고 손상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빨리 제거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회복도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영상을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라고 역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동그랗게 보이는 게 있죠? 저게 바로 파열된 디스크입니다. 저걸 저렇게 포셉으로 꺼내서 제거를 해주는 거고, 남아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은 항상 직접 보면서 제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제거되면서 통증이 해결되어져 있던 케이스라고, 그런 환자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맺은 말을 하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다양한 환자 사례를 봤어요. 서로 엇갈리는 사례들로 한번 준비한 거예요. 사타구니 통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척추관절 질환은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척추 질환이 아니고 고관절 질환이었고, 나는 고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가고 사타구니가 분명히 이렇게 아픈데 걸을 때마다 맺히는데 알고 봤더니 전방전이증 척추 협착이 원인이었어요. 허리에 맞았던 주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사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병이 같이 있을 때는 단계별로 진단적인 치료적 검사를 같이 진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의 과정에 있어서 한 번에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의 치료와 협진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실 때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할 때는 다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